안녕하세요, 박건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어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핫한 여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자고. 왜요? 왜 째려봐요? 째려보지 마요. 네. 예. 예전의 여의도부터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 전에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진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낮아요. 낮게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고, 그리고 여의도역 주변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진짜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뭐 여의도 역사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정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영상도 되게 많고 당장 뭐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고, 그리고 뭐 이제 왕실 목축지 양 풀어놓고. 많이 뭐 가축 키우고 뭐 그런 데였고, 그러니까 왕실 소유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비행장, 음악, 예, 뭐 군수기지 개념의 그런 거였다가 이제 그 70년대 여기 개발지로 선정이 되고, 최초로 이제 시범 아파트. 아파트가 오래되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민간에 그냥 이제 개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로 시범 아파트가 하나 딱 세워지고, 그 가격이 뭐 한 채에 뭐 500만 원대. 지금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 500만 원 큰 돈이고, 아무튼 그렇게 됐다가 그게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민간사가 이제 들어와서 그 주변으로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쭈루룩 생긴 거죠. 그게 다 70년대 지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심 쪽에는 이제 63빌딩으로 대표되는 그런 고층 빌딩들. 63빌딩은 중심 쪽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중심 쪽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뭐 금감원이나 금융사들이 들어가 있는 고층 빌딩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생긴 건 아니고, 당시에 생긴 건 아니고 쭉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있고, 그리고 방송국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이전했지만, 그쵸. 뭐 MBC, KBS 뭐 다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뭐 정치, 금융, 그다음에 방송,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었죠, 여의도는. 방송사 말씀하셔갖고 하는 말인데, MBC 방송국에 지금 브라이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튼. 근데 브라이튼이 주상복합이잖아요. 오피스텔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근데 오피스텔만 먼저 분양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이제 본상제에 걸려서 뭐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하니, 이제 내년 입주인가요? 내년 준공인가 뭐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분양가 이제 조정돼서 아파트 하겠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죠, 당연히. 너무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조금 안쪽에 있잖아요. 와, 그렇게 안쪽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앞에 아파트 단지들 말씀하신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그게 만약에 높이 올라가면 앞이 다 가리겠네. 한강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쉽죠, 그게. 근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시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50년 정도 됐죠? 70년 중반이니까 74년도 40년 됐죠, 40년. 40년도 됐죠? 40년, 이제 50년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50년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재개발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파트 쪽은 안 건드리는 게, 근데 왜 재개발이 안 되는지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나는 거기 재개발이 돼도 벌써 됐어야 되는 곳인데, 물론 강남에도 보면 뭐 압구정 현대나 이런 쪽 한강변 아파트나,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음마 아파트가 내가?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쳐요. 아니야. 근데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비싸죠. 물론 비싼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부동산 쪽에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실 때도 한강 르네상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르네상스죠. 네, 한강 르네상스. 그러니까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은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한강 일대 아파트들을 이제 뭐 재개발을 하겠다, 한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했던 게 누가 했던 말일까요? 몰라요? 오세훈 시장. 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백지화가 하면 됐어요. 백지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때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추진하는 거예요.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죠?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신속하게 통합해서 빨리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그 한강 르네상스에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뎠던 이유고 그냥 워낙에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거 왜 안 돼? 라는 거지.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의도는 어찌됐건 섬이잖아요. 물론 뭐 서울시 안에 있는 다리랑 다 연결돼 있어서 지금 뭐 육지지만 약간 동떨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할 거면 민간 주도로 하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통합 개발을 하자.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우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저쪽 계신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권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좀 가닥에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너무 노후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이제 여의도 분들이 시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 잘 안 드리고 안 찍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대략적으로 근데 나오는 것들만 보고 수박 겉핥기식이라 이건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상이나 그분들의 뭐 글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이제 대략적인 사항만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의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의도를 보는 이유는 그런 말 혹시 아세요? CBD. 몰라요. 이걸 뭐라고 CBD 하죠? 조금 욕 같기도 한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갖고 경제구역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GBD는 CBD라고 하면은 센트럴, 그러니까 종로 이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GBD 그러면은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YBD. 아 여의도. 서울의 3대 경제구역 하면 요 세 곳을 찍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만큼 여의도는 돈이 몰리는 곳이고 일단은 금융 중심지고. 그건 맞아요. 네, 금융은 워낙에 많고. 근데 보통 여의도 하면은 금융 이렇게 하는데 주로 증권사들이 좀 많죠. 네, 증권사들이 많고 강남은 약간 그 벤처 쪽 대출이나 벤처 쪽 금융이나 이런 쪽이 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강남은 솔직히 이제 뭐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뭘 할 데가 없어. 그렇죠. 부지 자체가. 그리고 워낙에 밀집돼 있고. 근데 여의도는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금융 쪽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IMF 때. IMF 때. 90년대에는 IMF죠. 왜냐하면 이제 종로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옮겨갔고.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여의도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적죠. 낮죠. 공실률로 보면은 뭐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보면은 점심시간 때 보면은 그래서 거기는 뭐 집가도 워낙 비싼 데고 하다 보니까 음식값도 비싸요. 그래서 거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구내식당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금액도 금액인데 뭐 금액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으시는 분들은 아닌데 줄 서야 되니까. 그래서 상업지나 이런 게 발달된 곳이 아니고 일단 대부분 오피스 상권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 주거단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오래된 노후단지 있고 그 이외에 좀 신축된 것들 보면은 손에 꼽아요. 뭐 자이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리첸시아 정도 있고 이제 뭐 브라이튼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대단지는 아니잖아. 맞아요. 네, 다 대부분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팝콘? 저 팝콘 처음 가봤어요. 아니 진짜 여의도에 진짜 몇 년 만에 예전에야 자주 갔긴 했지만 많이 가셨잖아. 예전에는 많이 갔죠.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것들이 저는 결혼식장 촬영해주러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식장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게 또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10년 전이랑 제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봤는데 완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말로는 뭐 더 현대서울? 더 현대. 응. 그거 또 한 처음 번도 못 보셨다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큰 이제 상업시설이 없었죠, 여의도에. 대부분 뭐 오피스텔에 껴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였죠. 근데 IFC몰이 있었잖아요. IFC몰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IFC몰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더현대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정도 빌 거예요 아마. 가장 큰 거,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고층 진짜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파크원이잖아요. 파크원 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거기 보니까 한건이 한개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엠버서더라고 해서 호텔도 들어가 있고. 네, 호텔 있죠. 가만 생각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빌딩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오피스텔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들은 바에는 어디 호텔 부지에 또 오피스텔이 이제 또 시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리고 생숙도 하나 올라갈 거고, 맞죠?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또 들어갈 거고. 아니 뭐 이제 계속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여의도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직주 근접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쭉 거기서 거주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40년 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솔직히 일단은 다른 건 둘째치고 그 정도 노후가 됐으면은, 제가 뭐 저쪽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배관 문제 있을 거예요. 배관 문제 있을 거고, 당연히 그것도 10몇 층짜리 아파트들인데 고층에 살면 수압 분명히 약할 거예요. 그럼 일단 생활에 밀접한 건데, 그러면 되게 불편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의도 되게 부촌인 건 아시죠? 그럼요. 돈 많으신 분들 많이. 여의도도 되게 부촌이에요. 전통적인 부촌, 뭐 아주 전통적인 부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 뭐 70년대부터 하면 되게 부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나 여의도 살아 라고 하면은 그쵸. 빌라가 없잖아요. 빌라가 하나 보면. 거기는 빌라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원룸 빌라 이런 게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살아 그러면은 꼭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십니다.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급이 되면 괜찮을 거예요. 거기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맞죠? 그러면 제가 9호선을 타고 가면 공항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9호선을 타고 이제 저희 집이 선정릉 쪽이니까 선정릉에서 타면 일단 앉을 데가 없어요. 뭐 출퇴근 시간 내에 막 타게 되면 9호선 힘들어. 9호선 타고 가면, 근데 제가 앉아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저는 딱 거기를 기다려요. 어디냐면 신논현이랑 여의도. 신논현보다 여의도에 더 많이 내리세요. 그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앉아가고 편하게 앉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김포공항에서 타서 쭉 오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김포공항이 첫 번째니까 거기선 탈 수 있어. 앉아갈 수 있다가 여의도쯤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겁나 많이 타요. 그런 다음에 신논현에서 또 많이 타고, 저는 그 다음번 저는 선정릉에서 내리기는 하는데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생숙이랑 지금 오피스텔을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죠. 네, 그래서 보고 있을 때, 그래서 한번 임장도 한번 갔다 와보고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모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거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만약 생숙 같은 경우에 주거시설은 일단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수요는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레지던스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딘가요? 강남. 왜 많이 몰려있을까요? 거기에 관광객이 많아서? 아니죠. 아니죠? 네. 거기에 기업들이 많고, 그 근처에 이제 투숙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체류하면서 뭐 잠깐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체류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 꼭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체류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뭐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할 거예요? 뭐 단기인데 한 달을 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단기로 쓸 수 있는 곳,
근데 모텔은 싫고 호텔은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 많은 동네 강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의도에도 기업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많은데 숙박시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크원에도 엠버스도 호텔 하나 들어가고 들어갔고 IFC몰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숙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도시명 생숙으로서 아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보고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렇죠. 오피스텔은 아니 그 아파트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도 그렇고 네. 저는 여의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때 간 김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아는 놀랐던 그분? 게 맞아요. 그분. 제가 아는 그분. 네. 공실률이 오피스 그냥 일단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 다 포함해서 5%가 안 넘는데요, 공실률이. 제가 이번에 딱 여의도 가서 느꼈던 게 야, 여기 재밌겠다였어요. 여기 재밌는 동네네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랑 같이 갔던 정주민 매니저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인제는 꼭 가야 돼요. 네. 가서 보고 진짜 재밌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아,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여기가 시장성이 너무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아까 면적으로 따지면 행정구역상 말고, 행정구역상은 한강도 들어가니까 빼고 하면 2.3km/제곱미터, 3제곱킬로미터?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큰 거고, 약간 상징성, 그리고 투자 가치, 그리고 개발 여지,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거 이제 약간 제가 퐁당퐁당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이제 여의도가 차례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도 크고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에 많이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지. 많이 핫한 곳을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되는 곳이고 재미있을 것 같은 곳이고 뭐 그런 거 있고, 저는 이제 아까 걱정이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 입장. 저희 입장. 이제 금액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건가요? 아니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금액이 크고 하면 이제 솔직히 금액이 크면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이잖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고객분들 중에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아무래도 그런 금액적인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렇죠. 작은 건 아니니까. 그죠. 아니, 그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죠. 근데 좋은 곳이고 투자 가치 높은 곳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런 시선을 일단 보고 있는데, 그냥 뭐가 됐든.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을 떠나서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투자를 많이들 꺼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물건들이 지금 이 상황에 뭐 오픈이 된다, 분양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분양을 지금 시작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부동산 중에서도 분양 쪽을 지금 하는 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 사수도 그렇고 여쭤보고 얘기 들어보면 IMF 때도 분양은 다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은 돈 벌었다. 네. 그래서 투자는 물론 뭐 시기나 시장 상황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은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솔직히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저희가 굳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뭐 그분들이 판단에 따라서 하시게 되겠죠. 근데 꼭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금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뭐 준공이 되거나 그러면 시간이 한참 후입니다. 그때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시장 상황 금리 뭐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비중보다는 투자자분들의 뭐 상황 그걸 생각해서 결정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실 말씀 다 했나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저는 전 다 했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파이팅! 네. 그러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뭐 지금 아까 뭐 오피랑 생숙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두 가지 비교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뭐라고 하니?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박건율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